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상품 수정까지 하고 마무리했었는데, 그쵸? 상품 삭제 또 한번 진행을 해보고,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까지 이제 완성해보면 되겠죠? 회원가입, 로그인은 어,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 14장까지는 17장에서는 우리가 JSTL 썼잖아요. 그쵸? 14장에다가 우리가 나머지 계속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상품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삭제는 우리가 지금 화면 한번 다시 실행해 보면요. 서버 한번 다시 실행해서 메인 화면에 와서 그렇죠? 우리가 상품 목록 그다음에 상품 편집 버튼 눌렀었죠. 상품 편집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수정까지 해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품 편집에서 상품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도록 또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일단 이 edit product.jsp에서 삭제 버튼을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삭제를 눌러서 삭제할 수 있게끔. 사실 뭐 UI는 다른 방식으로 또 구현해도 됩니다. 일단 버튼으로 하는 게 가장 단순하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삭제를 눌렀을 때 remove pro라고 하는 JSP로 요청을 날려서 데이터베이스의 삭제까지. 그렇죠? 삭제할 때는 상품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만 데이터베이스로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접근 객체 DAO에는 프로덕트 레퍼지토리에는 딜리트 메소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까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edit product.jsp로 오세요.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품 목록인데 편집을 하기 위한 목록이었죠.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수정 버튼이 있냐, 삭제 버튼이 있냐였어요. 그래서 edit product.jsp에 와서 여기 삭제 버튼 추가. 코드를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버튼을 위해 수정을 복사해서 remove pro로 요청을 보내도록 하면 되겠죠. 그때 프로덕트 아이디를 요청 파라미터에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remove pro.jsp를 만들어서 remove pro.jsp 그죠? remove pro.jsp 만들어서 삭제 처리를 해주는 페이지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대부분 어떤 처리만 하는 JSP 파일은 뒤에 언더바 프로라고 이렇게 전미사를 붙였었어요. 그렇죠? 자, 얘를 만들어서 얘를 인식을 못하네. 한번 클린을 해줄까? 얘는 쓰지 않고 있고. 됐다. 사라졌다. 자,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계는 어디 갔지? 써볼까?
자, 그러면 삭제 요청을 하고 상품 편집 목록으로 다시 이동하거나 뭐 사실 상품 편집 목록이 아니더라도 해당 그 상품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해도 되겠죠? 어디로 이동할 건지는 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방법이 있겠어. 이 리절트를 받으면 리절트가 0보다 크면 수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정이 됐으면 뭐 상품 상세 화면으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상품 편집 목록으로 넘겨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수정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수정 페이지로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음.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수정 처리가 성공을 했어. 그럼 상품 편집 목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목록으로 가지 않고 어, 상품 상세 화면 실제로 수정된 게 적용된 걸 볼 수 있는 상세 화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거기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덕트로 가면 되는 거지. 프로덕트. 거기에 프로덕트 아이디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만약에 상품 수정에 실패했어. 데이터가 적용이 안 됐어. 그러면은 다시 수정을 하고 있었던 그 페이지로 가는 게 좋겠죠. 수정 페이지는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했었나요? 업데이트. 상품 편집 목록 화면은 지우자. 으로 이동. 상세 화면. 상세로 이동. 수정. 화면이란 말을 써야 되네. 그러면 써야 말이 되네. 화면으로 이동. 잠깐만, 이거 수정을 하고 있지, 우리? 그러네. 우리가 삭제가 아니라 수정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정에다가 얘를 적용하고 삭제를 했으면 무조건 목록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왜 수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여기 하고 있었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목록. 지금 뭐 하고 있던 거야? 자, 얘는 만약에 수정이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코드는 어, 어디다가 쓰는 게 좋아요? 업데이트 프로에다가 넣어주면 좋겠죠. 왜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나? 자, 얘를 잘라내서 업데이트 프로에다가 맨 밑에 상품 편집으로 이동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프로덕트 아이디를 뭘로 가져왔나? 프로덕트에 있나요? 프로덕트 아이디를 꺼낸 값이 여기다가 넣었네. 그러면은 이 프로덕트 아이디만 프로덕트에서 꺼내오면 되겠죠. 그런 건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어요. 프로덕트 아이디. 그러니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수정을 했을 땐 수정하고 나면 목록으로 꼭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요청 흐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목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상세 화면으로 갈 거냐. 근데 이제 수정을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다시 편집 목록으로 가서 또 다른 것도 또 수정하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얘는 업데이트 프로에다가 써놓고 그죠? 삭제는 그대로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오세요. 아까 쓴 코드니까. 요거만 추가했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만. 자, 그럼 되겠고.
remove 프로 이렇게 해서 요청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 프로덕트 DAO는 얘를 쓸 수도 있겠죠. 액션 태그로 유즈 빈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new 해서 생성해서 써도 되겠죠? 이걸 가져와서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프로덕트 레퍼지토리로 가서 딜리트 메소드 상품 삭제하는 메소드를 작성해 줄게요.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열려. 아까 보냈는데 잠시만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세 줄 이상은 안 쓴다 이런 건가요? 갑자기 써야 될 게 다섯 줄이 넘어가면 이제 이런 고민이에요. 이런 패턴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용하지 말고 위에서 쓴 거 메소드를 가져와서 필요한 걸 수정해 보면 되겠죠. 음,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계속 가져왔네. 이거 필요 없고. 링크 안 왔어요? 왜 안 받았어요? 수준 거부 눌렀나요? 지금 갔나요? 네. 얘는 고정 링크 이런 게 없나? 이런 게 없나 봐요. 주문 있는데 회의 아이디를 만들면 자, 그래서 딜리트 메소드 상품 삭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왜 갑자기 업데이트 할 거를 거기서 하고 있었지?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나 봐요. 아, 여기까지 해주고 그러면 완성이 되겠죠? 삭제도.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한 다음에 그때 문제가 없으면 삭제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뭐 삭제는 사실 삭제하기 전에 한 번쯤 컨펌을 해주면 좋겠죠? 확인을 해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할 걸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P20001 삭제할 상품 제조사 등록. 이미지 이미지 안 했을 때 이미지 떠야 되는데 왜 이미지가 안 뜨지? 뜬뜬뜬뜬뜬 뭐가 들어있나 이미지 샘플을 안 가져왔나 앞에서? 이거 잊으면나 P2000001 이렇게 요청하면 값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상품 새로 하나 등록을 해봤고 그리고 상세 정보 그 다음에 편집에 가서 수정도 한번 시도해보고 삭제할 상품 뒤에다가 수정을 다 붙여봅시다. 수정 아이고 수정을 누르면 수정하고 나서 어디로 와요? 상세 화면으로 오죠. 수정하니까 기존에는 목록 편집 목록으로 갔었는데 그쵸? 이제 수정하면 이렇게 옵니다. 이미지도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넣어 봅시다. 이미지도 적용된 게 바로 여기 나오죠. 상세 화면으로 갔을 때 그러면 다시 편집에 가서 삭제도 해보도록 하죠. 삭제 누르면 삭제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삭제는 지금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만 삭제하고 있는 거죠. 그 이미지, 상품에 대한 이미지 파일은 삭제를 안 하고 있죠. 맞나요? 그 이미지 파일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지금 이 이미지가 보이려면 우리가 이 업로드한 경로가 있죠? 이거 우리가 업로드를 어디로 하고 있나요? 자, 실제로 우리가 어디다 업로드하고 있냐면 어, add라고 하는 JSP가 등록하는 화면이죠. 여기서 add 프로로 요청을 보내죠. add 프로에서 이제 넘어온 파일을 8일차에다 하고 있었네. 8일차가 아니라 챕터 8에다가 하고 있었네. 이거 맞나요? 밑에 다른 걸 쓰나? 여기다 하고 있었는데 이 경로 말고 얘는 공통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업로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쵸? TJ 업로드. 그러면 얘는 이제 계속 바꿔서 쓰면 안 되고 하나 어떤 업로드하는 경로를 고정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보면 이 경로에 저는 이 드라이브에 업로드 폴더에 있어요. 그럼 여기 업로드된 상품 이미지들이 있죠? 그쵸? 상품을 삭제했어. 그럼 이 이미지도 같이 삭제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은 삭제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그쵸? 자, 그걸 해보자는 거죠. 네. 음. 업로드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고 파일을 비운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상품 이미지들을 수정을 해놓고 이 경로에서 블록도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바 프로그래밍 1일차가 없네. 그다음에 오라클도 지금 수정 여기로 안 바뀌고 있네? 경로가 한번 볼게요. 서버를 좀 다시 실행해서 경로가 우리가 앞에 8일차 챕터 8부터 계속 복사해 와서 경로가 지금 add 프로에 보면 챕터 8일차 프로젝트 밑에 있었었는데 여기로 개인 폴더에 업로드로 다 통일을 시켜줄게요. 우선 그래야 온전히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업데이트 프로에 가서도 요거 8일차 이렇게 되어 있었죠. 8일차라고 한다 자꾸. 챕터 8이 아니라 여기로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개인 폴더에 업로드. 업데이트 프로에서도 파일 업로드 해주는 경로를 여기로 지정해주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등록이랑 수정에서만 있죠. 여기 경로를 바꿔주도록 하고 경로를 얘네를 수정해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 만들어졌죠? 개인 폴더에 여기로 다 좀 정정을 해놓겠습니다. 똑같이 동기화를 해놓도록. 두 번째 이미지는 오라클. 또 얘는 웹.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존 이미지는 삭제시키고 새로운 걸 추가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JSP도 경로가 지금 다른데 챕터 8에 계속 만들어졌던 거라서 똑같이 세팅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JSP는 왜 안 바뀌었어? 내가 편집을 안 했나? 얘가 JSP가 돼버렸네. 똑같은 이미지면 그냥 덮어버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파일명이면 그쵸? 자, 이렇게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볼까? 삭제에서부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상품 삭제를 했으니까 리무브 프로에 가면 지금은 데이터 삭제 요청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바 fx에서 게시판 구현하면서 우리가 DTO, DAO, 서비스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눠서 개발하는 구조를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DAO, 서비스.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작업들을 했었죠. 데이터 처리. 그리고 얘는 그 각 계층별로 전송을 하기 위한 전송 객체. 그렇죠? 전송 객체를 사용했었고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뭐 로직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로직을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해요. 업무가 비즈니스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 서비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얘는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내는 메소드죠. 그럼 얘는 데이터에 대한 것만 해야 돼. 그쵸? 뭐 저 안에서 파일 삭제까지 같이 해버리면 사실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 처리에 대한 책임이랑 다른 책임까지 같이 또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층을 분리한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로직에서 서비스에서는 사실 둘 중에 하나겠어요. 데이터 삭제 처리하기 전에 파일 삭제를 먼저 해야 될까요? 데이터 삭제를 먼저 해야 될까요? 파일 삭제하고 데이터를 먼저 삭제하면 물론 사실 조회해 놓고 나서 삭제할 파일 경로를 변수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하고 파일을 삭제해도 되긴 하겠죠. 경로만 알면. 데이터를 먼저 삭제해 버리면 어느 경로의 파일을 삭제해야 되는지 그 경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흐름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파일 경로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먼저 뭘 해줘야 돼요? 파일을 먼저 삭제하고,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상품 데이터를 삭제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같이 결합되는 작업. 얘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업무예요? 상품 삭제라고 하는 업무를 묶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DB의 데이터 한 건을 삭제한다, 수정한다, 등록한다, 이 정도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실무에 가서는 어떤 데이터를 삭제한다고만 해서 상품을 삭제한다고만 해서 DB만 지우고 데이터만 지우고 끝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백업을 해주는 작업을 또 하거나 아니면 상품이 삭제가 되면 그 상품과 뭔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들도 뭔가 다시 갱신을 하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뭔가 내역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로직들은 어디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 서비스 패키지에서 서비스 계층에서 비즈니스 로직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한 코드를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리무브 프로라고 하는 데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그걸 이제 아키텍처에서 계층으로 분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코드를 이제 서블릿으로 전환을 시켜서 처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요거를 작성하는 거는 여기 remove 프로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 데이터만 삭제하지 말고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파일 경로를 조회해 와서 그 파일 경로 해당하는 파일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데이터를 삭제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데이터 수정이 아니지? 이거 삭제지? 내가 이걸 수정을 아까 봐가지고 수정 작업을 또 했구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차대로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파일 경로를 조회 하고 나서 파일 삭제 그 다음에 데이터 삭제. 근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파일을 먼저 또 삭제를 했는데 DB에는 뭔가 데이터가 삭제가 안 돼. 근데 그럴 케이스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로덕트 아이디로 조회가 됐으면 삭제도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작업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거랑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둘이 동기화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 놀면 파일은 삭제가 되는데 데이터는 왜 남아있어? 이미지는 삭제가 되는데 또 반대로 데이터는 삭제가 되는데 파일은 왜 남아있어? 이러면 동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파일을 경로에서 조회해 왔는데 삭제는 잘 들어갔어요. 삭제는 됐어. 근데 데이터가 삭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러면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조회가 안 됐으면 삭제가 안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조회가 안 됐으면 파일 삭제가 될 가능성이 애초에 없죠. 조회가 안 됐으면 경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삭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검증하면 돼요. 파일 경로를 조회하기 위해서 DB에서 파일을 조회했을 때 조회가 안 되면 뒤에 이어지는 작업을 진행을 안 하면 되겠죠. 조회해서 먼저 검증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따라가게 되겠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실제 파일과 그 파일 경로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동기화해서 삭제를 해주기 위해서 로직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정도가 조회가 안 돼. 파일 경로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 프로덕트 아이디가 잘못 넘어갔을 때가 있겠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 아이디가 넘어오거나 아니면 이미 삭제된 걸 또 삭제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 P10001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A 어쩌고저쩌고 넘어왔어. 그런 애들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경로 조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덕트 셀렉트 하면 되죠. 파일 삭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자바에서 파일 삭제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 했었나요? 파일 삭제? 파일 입출력 때? 나도 기억이 안 나네.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 나시는 분? 자바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 입출력 했었던 거 보면 이클립스 이거 또 하나 더 켜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깃허브에서 한번 보죠. 더 좋은 자바. 근데 뭐라고 했었지 이름은? TJE. 너가 자바 이거 아니었나?
잠깐만요. TJ 자바 TJ라고 했구나. 뭐가 이렇게 많아. 파일 입출력을 몇 장에서 했었죠? 장에서 했었나? 기억이 안 나. 여기 있다. 딱 15장에서 했었네. 15장에서 15일차에서 파일 삭제에 대한 코드가 있나요? 아, 여기서 했었던 것 같다. 잠깐 개발 모드로 보면 파일 경로를 알면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파일 객체로 파일 삭제 메소드 호출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코드가 뭔가 확대가 되나? 확대해 봅시다. 이것도 되나? 이것도 되네. 4번 파일 삭제 메뉴에서 그러면 4번을 호출했을 때 어떤 메소드를 호출했나요? delete 파일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렇죠. 파일 패스 가져와서 삭제를 쭉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delete 메소드를 호출해서 삭제를 진행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오거나 뭐 메소드로 만들거나 하면 되겠죠. 네, 뭐 여기서 또 메소드를 정의하기에는 복잡해지니까 나중에는 이런 어떤 파일 처리에 대한 공통적인 것들을 따로 이렇게 util 클래스로 만들어서 공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만들면 되겠어요. 우리가 자바 fx에서도 마지막에 제가 그 씬 이동하는 거 있죠. 화면 이동하는 거를 뭐 씬 util이라고 해서 클래스 만들어서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네? 네, 그런 거 했겠다. 그러니까 화면 이동하는 코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됐었잖아요. 게시글 목록에서 뭐 읽기로 가고 읽기에서 또 수정으로 가고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코드니까 그 기능을 가진 클래스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통 이제 util이라고 부르거든요. utility를 줄여서 그래서 거기다가 클래스에다 정의를 해놓고 걔를 이제 불러와서 썼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에 이제 싱글톤을 적용해서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파일 삭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파일 경로를 조회해 와서 객체를 생성해서 존재 여부 확인하고 삭제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삭제하고 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프로덕트가 널인 경우를 체크해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품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예외 처리 작업들을 진행해 주면 되겠죠. 뭐 애초에 프로덕트 아이디도 뭔가 널인지 체크를 해주고 그렇죠? 뭐 어떤 게 널이 프로덕트 아이디가 널인 경우 그쵸? 코드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여기 remove pro도 우리가 get 방식으로 요청을 날려서 주소 표시줄에다 직접적으로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에러 페이지가 나온다고요? 에러 페이지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처리를 해주려면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로컬 호스트에 9090에 14장이죠. 샵에 remove 프로인가요? ASB 하고 아이디에다가 뭐 말도 안 되는 걸 넣어놔. 이렇게 요청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외로 들어가긴 하겠지.
왜냐면 프로덕트 아이디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걸로 뭔가 조회를 하고 그 조회가 안 됐는데 얘가 널이잖아요. 널인 애 가지고 get 파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음. 그럼 사실 이런 것들은 해줘야 돼요. 프로덕트가 널이면 그 뒤에 작업을 진행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진행하지 못하도록 리턴으로 막아주고 앞에서는 이제 샌드 리다이렉트에서 지금 삭제를 하던 작업이었잖아요. 그럼 다시 그 상품 편집 페이지로 가면 되겠죠. 샌드 리다이렉트. 그럼 이름이 뭐였죠? 프로덕트 에딧 프로덕트였나? 에딧 프로덕트.jsp. 그러면 뒤에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막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뭔가 갯방식으로 요청이 왔다 그러면 갯방식 요청은 아예 막아버려야 되는 거죠. 이 요청 자체를 안 하게 하려면.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파일 삭제까지 같이 이루어지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삭제할 데이터를 하나 등록하고 왜 자꾸 이미지를 등록을 안 했지? 이미지 등록을 같이 해줘야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미지를 상품 그렇죠. 이렇게 이미지가 등록이 됐죠? 상품이라고 한 이름으로. 그러면 지금 실제 업로드 경로에는 이렇게 파일이 있죠. 그렇죠? 파일이 존재해요. 제가 상품 편집에 가서 이 삭제할 상품을 삭제를 누르면 파일도 같이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된 거 보셨나요? 네. 상품 파일이랑 같이 삭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 넘어온 파일이 존재한다. 그러면 기존 거 삭제하고 해도 되고 근데 사실 수정 페이지에서는 파일에 대한 데이터는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파일만 가지고 그 수정 화면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등록하고 등록과 삭제의 개념으로 처리하는 게 더 좋은 거고 수정의 개념을 적용하면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이미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그러면 3번의 이미지를 변경하고 4번의 이미지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순서도 막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는 사실 등록과 삭제로만 진행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테스트 해보시고 수정에서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사실 반복적으로 쓰니까 얘도 뭔가 서비스로 분리를 시켜주거나 하면 좋겠죠. 일단 그냥 써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프로에 가서도 수정할 파일이 넘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쭉 가져와서 파일 업로드를 해주는 부분이 어딘가요? 여기인가요? 파일 데이터 이미지 없이 업로드한 경우 널 확인을 해서 넘어갔었죠. 그럼 만약에 이미지를 업로드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기존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를 해서 파일도 삭제를 해줘야겠죠. 그쵸? 이 파일 저장하면 얘가 뭔가 true false를 리턴을 해주나? 그걸 알면 좋을 텐데. 리턴 안 하나요? result. 뭔가 반환하는 값이 없나 보네. void네. 아, 파일이 저장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 어쨌든 이 밑에다가 기존 파일 삭제 해주면 되는데, 기존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 어, 수정된 데이터베이스 경로가 먼저 적용이 되면 안 되겠죠. 이전의 경로를 먼저 알아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을 저장하고 기존의 경로를 조회하진 않았죠. 우리가. 그렇죠. 기존의 경로를 조회하진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경로를 알아내기 위해서 조회를 시도하면 되겠어요. 얘를 기존 파일 old product 뭐라고 쓰는 게 좋나? 이름을. 자, 그래서 얘를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 경로죠, 얘가. 기존 경로로 아까 전에 그 파일 삭제 코드 있죠? 파일 삭제하는 코드는 똑같이 가져올게요. 이 부분이죠. 파일 삭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일이라고 한 이름에 뭔가 이미 있나 보네. old 파일. 이거 old 파일 패스. 얘를 old 파일이라고 체크해주고. 프로덕트 아이디가 변수가 없나 보네. 그러면 얘는 위에서 프로덕트에 넣어 놨잖아요. 그죠? 걔를 꺼내 오죠. 프로덕트 get product ID. 여기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추가된 부분이 이 부분. 자, 여기까지 작성해 보고 잠깐 쉬었다가 수정할 때도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새 파일을 이제 갱신해 주는지 업로드 해 주는지 테스트 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출력 찍으셨나요? 출석. 또 이렇게 제가 까먹은 날만 놓치네. 왜 또 출석을 안 불렀지? 혹시나 했는데.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저도 생명 선생님이 10시쯤에 카톡 주시는 걸 이제 봤네요. 지금이라도 일단 해주세요. 아, 왜 안 불렀을까요? 그러면 수정이 되나요? 수정 한번 해봐야지. JSP 업로드가 되는데 기존 거 삭제를 못하나? 에러가 나네. 아, 이게 순서가 다를 수가 있구나.
테스트 대파이에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다른 플랫폼 정리를 방식으로 이게 갭 해가지고 그런 데 있잖아 플랫폼 같은데 따로 정리를 해서 아이디를 정리를 한 적이 없다. 개수를 가지고 받아오는 건지 여기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이해. 이걸 파일 저장하고 이제 공모에다가 파일 이름 저장하고 파일 공모 저장하잖아요. 위에 그 정확하게 이거에 저장하고 이걸 파일 파일 크기 크기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트로 해서 파일이라고 아닌 거를 파일 아닌 그 파라미터들은 파일 내는 거에 같고 파일 분명세 파일 여기에서 파일 네임으로 저희가 업로드한 그 파일의 이름을 그러니까 저희가 올리는 파일의 그 실제 이름 파일에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아까 위에서 설정한 경로에다가 그다음에 파일 이름을 합쳐서 이 파일 오브젝트에 테스트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여기에 담아서 DB에 그 테스트랑 파일 이름을 합쳐서 올리는 거예요. 이 파일 오브젝트의 아이템 라이트는 지금 저희가 받아온 실제 파일. 실제 파일을 이 파일 공모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쓰고 나서 여기에 이 파일이라는 이 파일 오브젝트 파일 오브젝트가 이 패스라는 네임을 분명하는 이거의 그 패스 주소는 이거예요. 이거에 테스트 이 두 개죠. 그것도 이제 그 파일이라는 또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파일이 형성되어 있었어. 만약에 그 폴더에 이미 그 파일이 있는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버 측에서 자동으로 일을 저 이거를 업로드를 그게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지 그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비는 어디서 실행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실제 파일하고 그 올라가 있는 아니, 올리는 파일하고 실제 파일 경로 이게 이 기계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이론해가지고 저장된 무슨 경로로 수정하면 에러가 나나요, 여러분? 예외가 발생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요거 반복문 돌려가지고 파라미터를 체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복문 돌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온 파라미터가 프로덕트 아이디, 네임 등등등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일반 데이터들이. 일반 데이터들도 있겠지만 파일 데이터가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일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삭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지. 일반 데이터가 먼저 넘어와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기존 파일을 조회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순서가 만약에 파일 데이터가 먼저 반복문에서 먼저 돌아. 그러면은 이 안에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져오면 얘가 널이겠죠.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우리가 일반 이 수정 화면에서는 수정 처리에서는 파일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일반 요청 파라미터하고 파일 데이터하고 따로 이렇게 나눠서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이 넘어온 요청 파라미터를 지금 반복문을 돌면서 하나씩 꺼내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 반복문의 순서가 프로덕트 아이디 먼저 넘어오면 나중에 파일 데이터를 확인할 때 프로덕트 아이디가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근데 거꾸로 한다 그러면 파일 데이터가 먼저 실행이 돼서 이 else문이 먼저 진행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반복 횟수에 1회 반복에 얘가 먼저 와버리면 이 프로덕트 객체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들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잠깐만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 가져오면 이 안에 프로덕트 get 프로덕트 아이디로 가져오면 널이니까 데이터를 조회해 봤는데 조회온 데이터가 없겠죠. 기존 데이터의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파일 정보 경로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널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건 이거예요. 이 반복문 돌고 있는데 프로덕트 아이디 먼저 첫 번째 반복에서 세팅을 해주고 set 프로덕트 아이디로 그 다음에 파일 데이터가 돌면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서 조회한 다음에 잘 처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반복이 달라진다 그러면 예외가 걸리는 거죠. 프로덕트 아이디가 없는 상태에서 널인 상태에서 얘가 널인 프로덕트를 조회해 오면 널이겠죠. 근데 널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게터 메소드로 뭔가 접근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외가 발생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위에서 불린 new 파일이라고 해서 새로 업로드한 파일이 있는지 여부를 받아와서 먼저 first라고 지정해 놓고 이 반복문을 다 돌린 다음에 이 파일 데이터를 확인하는 이 else문에 들어와서 이걸 추가했습니다. while문 위에다가 추가해 놓고 else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continue에 안 걸리면 파일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쵸? 아이템 파일 이름이 존재하면 그러면 그때는 true로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true로 변경을 해서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이 있음. 이걸 true로 설정해서 알려주는 거지. 그럼 그 반복문 다 돌고 났을 때
업로드한 파일이 있구나. 그러면 기존 파일을 삭제를 하자. 작업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이제 예외가 발생 안 하겠죠. 자,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if문에다가 아까 여기서 썼던 파일 삭제, 기존 파일 삭제한 코드 있죠? 그걸 여기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반복문 안에 쓰였던 거를. 자,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예외에 오류를 처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 폴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JSP 이런 상품을 올려놨는데, JSP를 만약에 수정한다. 수정해서 들어가서 새로운 파일을 올려. 뭐 유튜브 이렇게 해서 바꿔볼게요. 수정. 그럼 기존의 JSP 파일은 삭제가 되고, 유튜브 파일이 업로드가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파일들을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그것도 같이 데이터도 함께 동기화해서 처리해 볼 수가 있겠다. 다시 JSP로도 바꿔볼까요? JSP 여기 아닌데? JSP JSP 1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수정 하면 아까 유튜브로 업로드 해놨었던 기존 파일이 삭제가 되고 JSP로 바뀌는 게 보이죠? 만약에 한 가지 더 테스트할 건 새로 갱신할 파일을 안 올려. 수정에 가서 파일 선택을 안 해. 그리고 다른 데이터만 수정을 해요. 그리고 수정했을 때 얘가 뭔가 업로드가 경로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파일 경로가 제대로 안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어디가 문제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쭉 왔는데 파일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없는 경우에는 이 프로덕트에다가 이 파일 경로를 세팅을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넘어갈 텐데 안 넘어왔을 때는 자, 그걸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프로덕트에 set 파일 메소드 호출해서 파일을 업로드 안 시킨 경우 수정할 때 갱신할 이미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일 경로를 비어있는 문자열 값으로 뭔가 세팅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지금 파일을 선택하지 않고 수정을 해버리면 그냥 안 뜨죠. 파일은 지워지진 않았어요. 기존 파일이 이거거든요. 기존 파일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그 파일 경로가 뭔가 빈 문자열이 들어갔거나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DB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편집기. 그러면 프로덕트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셀렉트. 얘를 조회를 했을 때 지금 JSP 요건데 쭉 가서 보면 널이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랬다라는 거는 코드에서 얘를 왜 내렸지? 자, 코드에서 얘가 세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가 업데이트 하는 게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프로덕트라는 객체가. 그럼 프로덕트라는 객체에 어딘가 이 값을 넘겨주는 처리를 할 텐데 그거를 여기서는 뭔가 파일은
체크를 안 하죠? 네, 우리가 여기 있네. 새로 객체를 생성을 하죠. 새로 객체를 생성했을 때에는 기존 그 파일 경로가 안 들어있겠죠. 다 비어있겠지, 모든 값이. 그리고 새롭게 넘어온 것들로 세팅을 하겠죠. 음. 그럼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얘를 DAO로 요청을 날리잖아요. 어디 갔어? DAO로 요청을 날리면 여기에서 파일에 물음표에다가 매핑을 할 때 get 파일을 가져오면 new product 했을 때 그 파일 멤버 변수에는 널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널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기존 파일 경로를 새로 업로드한 파일이 없다라 그러면 기존 파일 경로를 세팅을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 뭐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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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를 새로운 객체로 만들지 말고 기존 파일을 조회해 온 다음에 덮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차피 이거 기존 파일 데이터로 조회해 와서 여기다 넣으면 얘네들 가져와서 뭐 파일은 여기서 세팅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화면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요청 파라미터들을 세팅을 하고 뭐 기존 건 기존 거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처럼 따로 이렇게 데이터를 기존 파일을 조회한 걸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얘를 그냥 애초에 여기다가 넣어줘도 되겠죠. 어차피 조회를 한번 할 거면. 이해되시나요? 자, 뭐를 바꾸면 되냐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상품 편집에서 제가 요 JSP라고 하는 요 파일이 원래 있었잖아요. 이미지가, 상품 이미지가. 근데 수정을 할 때 여기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정 업로드를 하면 또 얘는 예외가 나오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거랑 뭔가 꼬인 건지 파일을 선택해서 파일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업로드를 해주면 기존 거를 지우고 삭제를 하는 로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정을 날리면 기존 거 삭제하고 새로운 거로 갱신해주는 작업도 안 되지만 기존 거에 대한 파일 경로도 널로 수정이 돼버려서 기존 파일도 못 가져오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데이터만 바꿔가지고 수정을 요청을 날리면 이미지가 안 뜨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한 처리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프로덕트 DAO 해서 조회한 거 어차피 기존 파일 삭제하려면 어, 고민이 있네. 이게 섞일 수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음, 프로덕트에 set 파일 I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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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작업해주고. 얘를 여기다가 뺀 다음에요. 이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얘는 기존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거죠. 올드 프로덕트는. 그럼 여기에 이제 만약에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업로드한 경우는 여기로 가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else로 가겠죠.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프로덕트 파일에다가 어떤 경로를 올려주면 돼요? 기존 파일에 파일 경로를 넘겨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새 파일을 근데 이러고 나니까 새로운 걸 올려도 접질 못하나? 예외가 나와버리네. 한번 널이 들어간 이후에.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새로운 파일을 업로드하면 기존 파일을 삭제하잖아요. 기존 파일을 삭제하려고 봤는데 걔에 대한 경로가 뭐예요? 널이죠. 자, 자 다시. 자 다시. 지금 이 다른 상품은 상관이 없는데 얘는 뭐예요? 이미지가 경로가 없죠. 경로가 없는데 없는 경로를 삭제할 수 있어요? 없죠. 거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이프도 이거 테스트해서 여기서 너리 얘를 조회해 와서 get 파일을 했을 때 얘가 일단 널이겠죠? 근데 아마도 이 new 파일 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여기다가 널을 넘겨주면 뭔가 이 내부에서 처리를 못 할 것 같아요. 음. 되셨나요? 그러면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이거죠. 이 old 파일 패스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뒤에 작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파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리 문자열로 넣어줘. 여기에 작업을 얘한테 근데 그럼 얘도 안 걸리겠지 애초에. 일단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얘가 널 때문에 문제인지 한번 로그도 확인을 사실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갱신이 돼서 이그지스트에서 걸러질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파일이 없는데 새 파일을 올릴 때 문제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럼 올라가네요. 얘를 가져왔을 때 얘가 널이니까 널인 이 올드 파일 패스를 어디다가 파일 객체에다가 넣어주면 널을 통해서 뭔가를 접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빈문자를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그지스트를 체크하는 거 여기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봐도 좋겠죠? 네,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파일을 상품을 수정할 때 이전에 수정했던 이미지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올리면은
오리건 같은 이미지를 올리면 네, 이미 위에서 올드 파일로 삭제해 줬는데 그 다음에 불러오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순서를 보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 파일명 충돌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해보고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있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문제는 이제 얘를 수정했을 때 파일을 올리지 않고 선택을 안 하고 수정을 딱 해버리면 널로 바뀌어 버렸었어요, 경로가.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됐으니까 파일을 업로드를 안 했으면 애초에 파일을 기존 파일 경로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상표 편집에서 수정해서 다른 파일을 만약에 지정한다. 그러면 다른 파일로 업로드가 되면서 기존 파일은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썸네일이라고 올렸었던 건 삭제가 됐죠. 그런데 똑같은 거 올리면 문제가 생긴다. 자, 편집에 가서 제가 지금 자바 06이라고 하는 얘가 뭔가요? 이거 알아볼 수 있게 할게요. 유튜브 얘로 바꾼 다음에 유튜브라고 하는 애를 똑같은 파일을 올리면 기존 파일명도 유튜브고 새로 업로드한 애도 유튜브인데 지금 업로드를 먼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삭제를 먼저 하고 있나요? 그쵸. 그럼 최종적으로는 파일명이 똑같으니까 삭제가 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삭제를 나중에 하니까. 그쵸. 그러면 순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파일명 충돌을 방지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파일 삭제를 먼저 할 수가 있나요? 업로드 파일을 등록하기 전에. 여기서는 저는 여기서도 사실 new 파일 true만 해놓고 나서 새로운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만 기존 파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걸 얘를 통해서 하면 되죠. 근데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파일 아이템이 이 반복문 안에서 지금 꺼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하나하나 또 처리하기에는 또 일이 많아질 것 같고 애초에 파일명 자체를 중복되지 않게끔 처리하는 게 좋겠죠. 일단 여기까지 테스트 됐는데 똑같은 걸 만약에 이름을 수정한다 그러면 삭제가 돼버리는 거죠. 최종적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이름이 유튜브야. 유튜브라는 애를 기존에 있었어. 유튜브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걔를 또 업로드하면 덮어쓰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파일로. 그러고 나서 얘를 기존 파일로 인식을 해서 얘를 삭제를 해버려. 그럼 이제 안 남아 있는 거지. 유튜브라는 이미지 파일이. 그러면은 경로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로 남아 있을지라도 실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썸네일로 못 불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넘겼을 때는 이미지명 충돌 방지를 위해서 그쵸, 지난번에 UID 했던 것처럼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파일명을 지정하는 걸 어디서 하고 있나요? 여기서 하고 있나요? 파일 데이터. 파일 업로드를 여기서 저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전에 이런 형식으로 업로드 경로랑 파일명을 실제 파일명을 가져와서 적용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파일 네임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야. 앞에다가 뭔가 일련의 규칙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UID가 되게 길어요. 랜덤 UID에서 한 뭐 10글자만 가져올까요? 그거를 붙이고 파일 네임 이거 가능하면 뭔가 사이에 언더바 하나 넣어주고
실제 파일명이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png다. 그러면 이제 파일명 중복 방지를 위해서 앞에 이 UID 고유한 일련 번호를 붙이고 강아지.png. 실제 파일명 실제라고 하는 게 실제 파일명 업로드 파일명.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작업을 여기서 해주고 하면 안 겹치겠죠? 똑같은 파일명을 업로드를 해도. 얘를 날짜 시간으로 해도 돼요. new date 해가지고 현재 날짜 시간을 밀리초 단위 정도까지 해서 지정하면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일련의 어떤 파일명을 정하는 정책을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더 깊게 하면 폴더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얘는 뭔가 갤러리에서 올린 파일이야. 그러면 갤러리 폴더에다가 넣고, 얘는 보드에서 올린 거야. 그럼 보드에다가 넣고, 뭐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집을 해서 또 기존에 얘가 안 뜨는데 안 뜨고 있었던 애에다가 정상적인 이미지, 상품 이미지를 올려주고 적용이 되죠. 똑같은 걸 또 올린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 상황이었죠. 그러면 똑같은 파일을 또 올린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이미지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일련 번호가, 일련 값이 붙어 있으니까 똑같은 걸 제가 또 올려도 중복이 방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거 지우고 새로운 일련 번호를 발급해서 그걸 깔고 뒤에 파일명을 붙이는 거. 네. 디스파일 업로드에서 가져온 내용을 이노머레이션인가 그걸 통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터레이터로 일전에 파라미터들을 네임스로 받을 때는 이노머레이션 아, 파라미터 네임스를 할 때, 그러니까 그건 리퀘스트 객체에, 근데 그건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여기서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네임스를 말하는 거죠 지금. 얘가 반환하는 게 뭐예요? 파라미터 네임스 어디 갔어? 이건가? 이너머레이션이라고 하는 객체로 반환해주죠. 이건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 네임스라는 메소드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걔로 받는 거죠. 그렇죠? 뭐 맵도 있네요. 맵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얘는 지금 질문한 건 뭐예요? 이 업로드라고 하는 디스크 파일 업로드라는 객체는 parse request라고 하는 메소드로 해서 이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요청 파라미터들을 일반 데이터랑 파일 데이터랑 구분해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정의해 놓은 게 뭘로 반환하냐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럼 얘는 리스트를 반환하고 있는 거죠. 리스트 파일 아이템 형태. 그거랑 이너머레이션이랑 뭔가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뭐 캐스팅을 해서 쓸 수는 있겠죠. 그거는 한번 방법이 있나? 우리가 리스트는 이터레이터로 반복을 해봤었잖아요. 그거는 한번 그 클래스의 관계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돼요. 리스트를 이너머레이션으로 해서 뭔가 변환하거나 아니면 이너머레이션 타입으로 반환해주는 메소드가 있거나. 그렇죠?
네, 여기서 딱 지금 여기 자동 완성해서 봤을 때는 그 타입으로 반환되니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있나? 컬렉션. 자, 이해되셨나요? 네. 혹시 이건 한번 좀 찾아보면 연결해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너머레이션으로 하나, 이터레이터로 하나. 사실 이 반복하는 그 구조 패턴은 똑같아요. 네. 자, 또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해보셨나요? 테스트 코드가 좀 길어졌는데 이게 코드가 길어지면 뭔가 공통적인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해보시고 코드 아직 못 적으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DB는 확인됐고 그럼 DB에도 어떻게 돼 있겠어요? DB에도 이 파일 업로드 경로가 이 일련 번호가 붙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겠죠? 자,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상품 삭제가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을까요? 교재에는 아마 파일을 업로드하고 나서 이미지를 어떻게 같이 삭제해주고 동기화할 건지에 대한 거는 있나요? 뭐 없나요? 그거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파일도 같이 다루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어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교재에서는 멤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유저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교재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SQL을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에 대한 걸 어디서 하고 있냐면 17장에서 하고 있나요? 17장에 그 마지막 쇼핑몰 적용하는 내용을 보세요. 593페이지 593페이지에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젠더 등등등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93페이지. 네. 자, 요거 보고 일단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유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이 유저를 쓸 수가 있나? 이렇게 써보고 아이디부터 써보겠습니다. 패스워드 낱널이 여기서부터는 안 붙네. 일단 한 번에 싹 지워볼게요. 낱널을 폰, 그 다음에 어드레스 레지스트 데이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로 아이디 낱널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까지만 하고 있네. 아마 뭐 레지스트 데이가 뭐 가입 일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드레스는 주소는 길죠. 90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지스트 데이는 보통은 날짜 등록 일자나 이런 날짜 정보는 타임스탬프나 뭐 데이트 타입을 쓰는데 교재에서는 다 빡 캐릭터로 했네요. 가변 길이 문자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똑같이 한번 해보죠. 그리고 네. 이런 정보를 회원가입에 추가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타가 있나? 아, 신텍스 회원 아이디. 아, 이거는 자바의 문법이죠. 자바의 주석이죠. SQL은 이거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생성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유저라고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고 다 해보셨나요? 생성되죠? 생성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예, 만들어 놓고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해야 되는데 이 유저라고 하는 객체도 하나 정의를 해줘야겠죠. 요거랑 예, 이어질 수 있는 유저 객체도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회원 가입을 위한 화면 join.jsp라고 만들게요. 회원 가입 화면에서는 이 정보들을 등록할 수 있게끔 입력받으면 되겠죠. 인풋 태그로 입력받고 join 프로로 폼 요청 날리면 유저 테이블에다가 인서트 날리면 되고 그쵸? 그리고 완료가 되면 이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뭐 리다이렉트 하거나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우리가 프로덕트 자바 빈즈를 먼저 만들었었죠. 네, 유저 자바 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SQL 코드도 저장을 해놓고 14장에 계속 하죠. 14장에다가 폴더에다가 좀 저장을 해놓을게요. SQL 파일로 지금 만든 게 유저인가? 유저 14장에 SQL에다가 저장해놓고
그리고 이전에 프로덕트도 만든 게 있지 않나? product.sql 여기 있다. 이거 그대로 했었나? 이거 복사해서 얘를 복사한 게 아니라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다 같이 넣어놓을게요. 자, 그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에 가서 요거를 나중에 또 사용하기 위해서 써놨어요. 혹시 또 세팅해야 되니까. 자, DTO에 가면 되겠죠. DTO에 가서 user.java를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파일 만들어서 user. 그럼 자바 빈즈는 조건이 뭐였어요? 그쵸? 요것도 쓰고 구현하고 프라이베이트 멤버 변수 기본 생성자 게터 세터 만들면 되겠죠. 프로덕트에서 했던 것처럼 유저에 가서 implement serializable 그다음에 private 근데 네, 자바 인지 홈페이지 시리얼라이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가 아니라 그 유즈빈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를 쓰게 하려면 어 얘네가 다 정의가 안 돼도 돼요. 근데 자바 빈즈라고 하는 건 그 액션 태그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드라이브가 권장 그 자바 빈즈라고 하는 액션 태그 유즈 빈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쓰면은 걔를 통해서 JSP에서 객체를 생성해 주는 코드를 태그로서 쓸 수가 있었죠. 근데 그거랑 연관돼서 또 뭐가 있었어요? set property라고 하는 액션 태그도 있었죠. get property, set property가 있었어요. 그 get property, set property를 쓰려면 이 유즈 빈으로 객체를 생성해 주고 그걸 등록시킨 다음에 거기에 어떤 메소드, 어떤 변수의 값을 세팅해 줄 건가, 가져올 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자바 빈즈의 게터 세터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얘랑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럼 규칙인 거예요, 그거는. 네, 권장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들을 쭉 한번 써보세요. ID, 패스워드. 레지스트 데이. 데이. 까지인 거죠. 이렇게. 도지에서는 멤버 클래스를 만들었나? 이제 설명이 없어졌네. 어떻게 하라고 코드도 책에서 안 알려주네. 아닌가? 앞에서 유저를 만든 적이 있나? 멤버를 만든 적이 있나? 교재에서. (16) 장도 상품 조회 등록 수정 삭제만 하는데 회원이 등장한 건 17장인데 17장에서 멤버를 어떻게 했나에 대한 게 없죠. 592페이지에 보시면 회원가입 수정 탈퇴하기 뭐 이렇게 있는데 멤버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었다 어떻게 했다 이게 안 보이네. 코드로는 제공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있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자, 기본 생성자 또 정해주고 게터 세터도 만들어주고 토스트링도 하는 김에 써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SQL TM도 멤버랑 데이터베이스 TM?
JSTL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뭐냐면 멤버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고 있나. 네. 그러니까 여기 17장은 주제가 JSTL이잖아요. 그래서 JSTL로 데이터베이스 처리나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바로 적용하진 않을 거고. 그러면 어쨌든 그 멤버라고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멤버라고 하는 게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이미 내용에서 했나? 이미 그 내용에서 우리가 했나 보다. 멤버를 조회를 하고 있네, SQL에서. 근데 멤버 클래스를 생성하는 걸 멤버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멤버를 조회하는 코드는 보이는데 클래스는 안 적은 것 같아. 그냥 TL로 가. 그냥 JSP에서만 근데 그럴 수가 있나? 그 객체가 없는데 객체 없이 그냥 바로 변수 하나하나 적용해서 쓰는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로 얘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join.jsp를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뭐 시리얼라이즈 아이디도 넣어주고 디폴트 아이디도 자, 웹앱에 가서 자, 이제는 샵이랑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사실 얘네들도 좀 뭔가 그 용도에 맞게끔 폴더 경로를 좀 정리해줘도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회원도 여기다가 다 넣어놓으면 또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회원은 유저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웹앱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유저라고 만들게요. 여기다가 join.jsp 그래서 회원이랑 관련된 것들을 쭉 작성해 보면 되겠죠. 회원 가입 등록을 하는 화면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등록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뜨뜨든. 회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 일단 제목에 회원 가입 이렇게 써놓고 회원 가입 그리고 이제 추가 영역은 여기다 또 쓰면 되겠죠. 회원 가입 입력? 회원 가입 영역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폼 태그를 만들어서 프로로 요청을 보내면 되겠죠. join pro.jsp 그 다음에 오네임 win 메소드 포스트 그리고 그 상품 등록해서 사용했었던 폼 태그들 인풋 태그들 가져오면 좋겠죠. 자, 그건 10분 쉬었다가 가져와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오지 말라고 하죠. SQL 아이콘이요? 딴건 없어요. 여기 수빈이랑 근데 왜 안 올려요? 반대로 너무 못하죠. 이번에 딱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의자 바꾸고 이제 아니 그거는 생각했는데 일단 써보고 이런 거 얼마예요? 의자까지 돌려서 다 입은 엄청 크네요. 괜히 싸운 거예요. 이쪽으로 와요. 아, 저는 줄였어요. 뭐 이상한 뺐어요. 컴퓨터 장면상 찾았다. 일찍 와야 그렇지. 이렇게 공부하다 진짜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는 그냥 거의 울기 직전 표정이고 아, 진짜? 이게 많이 약간 시간을 울기도 안 오지. 아니 나 진짜 내 몸이 시간에 일어나서 그냥 자버려서 원래 알람 깨긴 했거든 8시랑 8시가 수업 시간에 같이 이건 지금 누워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8시 반에 일어나도 올 수 있어? 나는 가고 싶어. 근데 에어팟 침대가 그렇게였나? 이게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아, 지금 50분 조금 넘었어. 몰랐어. 그래도 힘들어. 근데 표정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이게 뒤집어서 지니까 좋아가지고 잘. 뒤집어서 했고 표정은 막 안 팔리면 지금 이게 말하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 이러면서 거의 울기 직전. 이게 중요해. 업데이트 프로가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너 여기 중심이 아, 진짜 이해받는데. 영점오 0.5였는데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은 토요일. 어제 집 가서 보니까 약간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봐도 아니 봐도 그러니까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머리가 그래서 이거는 회원가입 페이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상품 등록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상품 등록은 이렇게 이거랑 좀 비슷하게 지정해 보면 되겠죠? 요거 하나 상품 코드부터 해서 하나를 가져온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씩 변형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add.jsp에 가서 샵의 add.jsp죠. 샵의 add.jsp에 가서 요거 인풋 그룹으로 되어 있는 div 태그 요거를 쭉 가져오면 되겠어요. 잘 복사를 해서 join JSP로 가져와서 폼 안에서 작성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네, 하나하나 한번 써보죠. 보통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이 들어가죠. 비밀번호 확인해서 올바르게 비밀번호 입력했는지. 성별, 그다음에 생일, 또 뭐가 있어요?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까지 했나요? 요 정보들이 쭉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디는 그냥 input 타입 텍스트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아이디 해놓고 네임 속성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아이디라고 하나요? 아이디 해보겠습니다. 쉽게 하보죠, 쉽게. 자,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에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써도 괜찮겠죠? 아이디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타입을 패스워드로. 비밀번호. 코드가 길어지니까 네임부터 좀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얘는 PW 비밀번호. 그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은 패스워드 컨펌. 이름. 이름은 네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임. 성별이랑 생일 같은 경우에는 성별은 라디오 버튼 쓰면 되죠. 라디오 버튼. 그래서 그룹까지 우리가 라디오 버튼 같은 거 할 때 인풋 뭐 체크박스 이런 거 썼었나? 재생상품 이거 입력할 때 어떻게 했었지? 재생상품 라디오 아이템 이렇게 썼었네요. 라디오 아이템 하고 그 상위에는 인풋 그룹 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썼었네. 자, 요거를 가져올게요. add.jsp에 재생상품, 신규 상품 입력했었던 거 있죠. 자, add.jsp에 가서 아래쪽에 상태 입력했었던 요 코드. 신규, 중고, 재생상품. 요거 라디오 버튼이었죠. 이거를 복사해서 join.jsp에 와서 성별. 그러면 여기다가 성별. 그러면 라디오 버튼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뭐 여자, 남자. 그러면 밸류랑 아이디 뭐 이런 걸 맞춰주면 되겠죠. 네임은 젠더 줘주고 값을 남자, 여자. 라벨은
젠더 피메일. 이게 그 아닌데 메일이 이거죠? 피메일 젠더 메일. 이렇게 써보면 될 것 같아요. 히어 버튼. 어떤 거요? 아, 여기요? 저 요거 복사해서 여기 맞춰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성별까지 했고, 생일하면 되죠. 생일은 보니까 지금 연, 월일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는.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요 형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생일을 입력해 줄 건데 이 안에 라디오 대신에 셀렉트 태그를 한번 넣어 봅시다. 라디오 박스는 우리가 직접 준 이름인가? 라디오 박스는 빼고 라디오 아이템도 빼고 이 안에 이렇게 작성을 해줄게요. 보통은 이제 날짜를 입력하는 인풋 타입 데이트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요즘은 생년월일 그냥 인풋 타입 텍스트로 해서 뭔가 구분 없이 그냥 한 번에 받거든요. 2003년 뭐 1월 1일생이다. 그럼 이렇게 뭔가 구분 기호 없이 바로 받아버리는데 교재에서는 뭐 셀렉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풋 타입 텍스트 해서 연도를 먼저 받고 이어 플레이스 출생 연도 사이즈 속성에 연도는 네 자리로 입력해야 되는 거죠. 맞나? 네, 네 자리. 그 다음에 월을 셀렉트 태그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정이 되어 있죠. 생일 입력할 때 월을 입력하는 건. 그래서 얘는 month 이렇게 해서 약간 옵션 태그 value 1월부터 12월 일단 월이라고 씁시다. 네, 섹션이라고 썼나요? 셀렉트죠, 셀렉트. 왜 노란색이 나오나 했네. 셀렉트.
교재에서는 이거 0102로 붙이고 있네. 나중에 뭔가 앞에 0 붙여서 합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월을 입력해보고 그리고 여기 앞에 요걸 하나 더 복사해서 출생 연도가 아니라 생일 일자 얘도 사실 뭐 1일부터 31일까지 한정되어 있긴 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할 때 얘도 되어 있긴 한데 두 자리로 입력해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메일을 그 다음에 입력하고 나머지는 쭉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또 뭐 이름 하나 복사해 올게요. 이름 했던 거 복사해 와서 이름으로 되려나? 한번 테스트 화면 보면서 해야겠네. 자, 여기서 이름 다음에 생일 다음에 이메일 해야 되죠. 이메일. 이메일도 그냥 사실 텍스트에다가 풀로 받아도 되는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도 많이 했어요. 반반 나눠가지고 이메일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골뱅이 하고 셀렉트 태그 넣어서 이메일 사이트 있죠. 도메인 여기다가 뭐 이메일 2 그러면 값이랑 실제 일치시켜서 네이버 네이버 구글 카카오 이렇게만 합시다 일단. join.jsp요? 유저 폴더 밑에.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폰 양식으로 폰 그리고 주소 이거 우리가 버튼은 어떻게 했었나요? 등록
add.jsp에 이렇게 썼었나요? 목록 등록. 회원 가입에서는 가입 취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가입 취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취소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메인으로 가요? 자, 여기다가 센터로 해보죠, 센터. 자, 뒤로 가기 한번 해보죠. 뒤로 가지나. 타입폰이 없나? 어드레스가 우리가 없었나? 어드레스라는 타입은 없죠? 이거 텍스트로 다 쓰면 되겠죠? 텍스트. 셀렉트가 엄청 커지네. 조절이 안 돼 있으니까. 유저의 조인 JSP. 이 가입 취소도 간격이 들어가지나? 이거 확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할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깨져 있는 것들도 생기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점을 되게 오래 히스토리점 저게 뭐냐고요? 뒤로 가기. 뒤로 가기죠, 뒤로 가기. 이거 우리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윈도우 객체할 때 윈도우 히스토리 또 뭐 봤었죠? 생각이 안 나요? 윈도우 히스토리 또 뭐 있었죠? 브라우저 객체 모델 봄 윈도우 히스토리 뭐 로케이션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거 할 때 같이 보는데 히스토리가 히스토리 백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뒤로 가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메인으로 가고 싶다면 메인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거는 뭐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번 띄워볼게요. 회원가입 페이지. 그럼 이렇게 나와요.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남자, 여자 입력하고. 근데 요게 조금 너무 작죠? 요런 거 조절하고, 이메일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 셀렉트가, 그쵸? 이런 거 조절해보고.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생일하고 이메일만 조금 조절하면 좋겠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생일에 먼저 갑시다. 생일 어디가 있어? 플렉스 주고 그냥 MX5 이렇게만 해놨네.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컬럼을 주면 될까? 스트레치 이런 거 없나? 스트레치? 스페이스 비트윈은 너무 떨어질 것 같고. 적용이 되나요, 지금? 스티파이 컨텐트 비트윈이죠? 스페이스 비트윈이 아니라 비트윈. 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마진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이 마진도 약간 이 정도로 고쳐볼게요. MX2 X축 가로에 대한 마진. 얘네 크기가 너무 이렇게 출생 연도 얘가 좀 작은데 띄워보면 어떨까? 이 사이즈가 그걸 담당하고 있나? 이거 사이즈 때문에 그렇구나. 사이즈를 좀 키우죠. 한 6 정도? 6 정도. 그 다음에 일자는 한 4 정도. 디테일하게 얘네들을 다 맞추려면 할 수 있는 게 있나? 클래스 H100이 되나?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추가했습니다. 높이를 100%로 주면 뭔가 간격이 안 맞는 것들. 어라인 아이템 센터도 적용하니까 얘가 작아지네. 이거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나중에 더 꾸며보면 되겠죠? 자, 출생 연도 2000년 8월 31일 이런 식으로 해보고 뭐 글씨 가운데 정렬 하고 싶다 그러면 얘한테 텍스트 센터를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센터. 얘한테는 안 먹히나? 플레이스 홀더는 또 뭔가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 말고 그런 건 좀 나중에 해봅시다.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간격만 좀 맞추고 이메일도 일단 한 줄에 들어와야겠죠. 전체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도 내려가서 저 플렉스로 적용을 할까요? 이메일 라벨은 앞에 나오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러면 클래스 플렉스를 적용하거나 뭐 로우를 적용해서 이 안에 div 클래스 컬럼을 만들어서 이메일 골뱅이 도메인 인풋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골뱅이를 두 번째 컬럼에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봅시다. 아예 다음 줄로 내려가 버리네. 그쵸?
얘가 로우인데 얘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구나. 얘가 로우면서 컬럼일 수가 있을 수 있나? 미들 디바이스 10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얘네들을 조금씩 조각을 잡아서 이메일을 한 3조각, 얘는 한 조각, 얘는 2조각. 골뱅이가 너무 애매하다. 그냥 어디 얘는 붙여놔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굳이 간격을 두지 말고. 뭐 좀 잡아볼게요. 얘가 여기 있으니까 아예 적용이 안 돼 버리네. 3, 1, 2. 얘 늘려도 늘려지진 않네. 자, 우선 여기까지 정정해 볼게요. 여기다가 아마 셀렉트는 추가적인 어떤 부트스트랩 클래스가 있을 텐데 그것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폼 셀렉트가 있네요. 폼 셀렉트. 이 골뱅이가 되게 애매하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라인 아이템 센터도 주고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적용해보죠. 얘가 1이 아니면 오토로 줄어들으려나? 다 차지해버리네. 컬러. 컬럼 오토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써보죠. 아, 요 정도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럼 위에 출생연도 얘네도 좀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적용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이런 상태가 나오죠? 이메일, 골뱅이, 이렇게 셀렉트. 얘도 폼 컨트롤이랑 폼 셀렉트를 적용해주면 돼요. 그거까지 해주겠습니다. 생일도 좀 정리해보죠.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자, 위에 잠깐 올라가서 생일이 좀 번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생일도 플렉스보다 로우로 지정을 해서 로우로 잡으니까 아예 다 내려가 버리네. 컬럼을 줘야겠죠? 얘네한테. 컬럼 3 하나씩 잡아봅시다. 컬럼 3 너무 작아졌나? 333 줬죠. 그 다음에 인풋에다가 출생 연도에 클래스 줘서 폼 컨트롤 이거 그러면 요거 여백은 굳이 필요가 없겠어요.
얘를 줬는데 엄청 작아지네. 얘도 여백을 좀 없애줘도 되겠고. 그리고 셀렉트도 클래스의 폼 셀렉트. 일자도 여백을 지우고 클래스를 추가해서 폼 컨트롤. 근데 컬럼 333 했는데 너무 작은가? 컬럼. 아마 얘네가 사이즈를 주니까 딱 여기까지만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정도도 나쁘진 않긴 한데, 네, 이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주고, 컬럼으로 다 줬어, 얘네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점검할게. 이메일, 여기에 뭔가, 살짝 여백이 있긴 한데, 그건 한번 확인해보죠. 자, 여기까지 실행하면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회원가입? 이메일 앞에 살짝 띄어져 있죠. 이런 거를 정리해보면 좋을 텐데, 얘가 갖고 있는 초록색 영역을 보니까 패딩이 들어있죠? 패딩을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컬럼 3 들어있는 거에 패딩을 각각 좀 줄여보죠. 이메일로 왔어요. 이메일에 와서 여기 컬럼 3에 패딩 X 1 정도로 한번 줄까요? 얘는 아예 없애야겠네. 패딩 0, px 0. 그럼 딱 맞죠? 그리고 여기도 px 0. 그러면 적절히 조절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정도까지는 화면 요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괜찮나요? 이 정도? 네. 자, 그럼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쭉 입력하고 성별 입력하고 쭉 한 다음에 가입 딱 누르면 요청을 날리겠죠? 조인 프로로. 그러면 유저 테이블에 가서 인서트 해주면 되겠죠? 작업해줘야 되겠고 또 그 전에 유효성에 대한 처리도 자바스크립트로 해볼 수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유효성 검사는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하는지 이거를 검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난널로 준 게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까지만 필수로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필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인풋 태그에 여기다가 required라고 해서 속성을 적용해 놓으면 필수 값으로 지정을 해요. required. 그러면 만약에 아이디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브밋을 하면 작성하세요 라고 제출이 안 되고 확인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는 required를 거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필수값. 자, 그럼 아이디를 입력을 했는데 비밀번호 입력 안 했어. 그러면 대충 지금 새로 고치면 안 됐나? 새로 고침하고 아이디 입력하고 가입 누르면 비밀번호에서 걸리죠. 비밀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해서 걸리고 이름에서 걸리죠. 이름까지 입력하고 나서 다음은 제출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required 걸려서 필수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유효성 검사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잠시 이제 뒤로 해두고 이거를 조인 프로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서 DB에 등록하는 것까지 쭉 먼저 가볼게요. 자, 되셨나요?
join pro JSP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유저 폴더에다가 JSP 파일 만들어서 join pro.jsp. 여기서는 처리만 할 거잖아요. 회원가입 처리 기능을 써줄 거예요. 뭐야? 주석에다 좀 써놓을게요. 회원가입 처리.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 파라미터 다 넘겨받아야겠죠. 유저 액체 DTO에서 가져오고 요청 파라미터 다 받으세요. 뭐가 필요했지? join.jsp의 네임 속성을 보면서 하면 되겠죠? 여기서 네임의 id 성별은 성별도 젠더라고 받았죠. 젠더.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 이어 먼스 데이로 받았어요. 생년월일은 일단 이어 먼스 데이 그리고 벌스로 합쳐줘야 되겠죠. 이어 먼스 데이 받아오는 거 먼저 해봅시다. 이메일도 이메일 1, 이메일 2 이렇게 해놨죠. 이메일 1, 이메일 2 전화번호는 폰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어드레스인가요? 어드레스 이러면 다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 먼스 데이 같은 경우는 다 가져온 다음에 벌스로 합쳐야겠죠. 이어 먼스 데이 생일을 이렇게 합쳐주고 이메일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메일 1, 이메일 2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다 넘어온지 확인을 해서 유저에다가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유저의 set id 유저 set 패스워드
벌스 이메일을 우리가 안 만들었었나? 셋 이메일이 안 보이지 왜? 아 그래요? DB에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DB를 잠깐 볼게요. 왜 메일이라고 썼지? DB에도 메일로 돼 있어요? 교재도 그렇게 해놨나? 잠깐만요. 교재랑 가능하면 교재도 메일이라고 해놨네. 그럼 메일로 가겠습니다. 자, 메일 유저 셋폰 유저 셋 어드레스 앞에서는 이메일이라고 썼나요? 인풋에서는? 그랬나 본데?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에다 인서트하고 어디로 가면 돼요? 회원 성공 페이지로 가면 되는 거죠. 회원 가입 완료 페이지. 이 작업을 하고 회원 정보 등록 요청. 이 두 개를 짜주면 되겠죠? 자, 회원 정보 등록하기 위해서 회원을 다루는 DAO 만들게요.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만들었던 것처럼 유저 레퍼지토리를 만들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바에 가서 이걸 샵에다가 해놨네. 샵이 프로젝트 이름이니까 여기 DAO에 가서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바의 샵 DAO 클래스 유저 레포지토리 DB에 접근하려면 JDBC 커넥션 퍼블릭 인트 인서트 유저 자, 인서트 하는 거 우리가 많이 했었죠. 보드에서도 했었고 어디선가 했을 거예요. 코드를 찾아봅시다. 인서트 프로덕트도 있네. 그쵸? 그러면 상품 등록 코드 가져와서 프로덕트 레퍼지토리에 가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쵸? 프로덕트 레퍼지토리에 가서 상품 등록 인서트 요 코드 있죠? 복사 메소드 복사해서 유저에 가져와서 적용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받아올 건 유저를 받아오면 되겠고 인서트 하는 거는 유저로 인서트 하면 되겠죠.
네, 여기 써야 될 거 너무 많으니까 DB에서 뽑아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유저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써보면 되는데 한 패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직접 씁시다. 유저 get 해서 하나씩 열어주면 되겠고 나머지 코드는 똑같아요. 회원 등록 중 에러 발생. 회원 데이터 한 개가 등록되었습니다. 자, 얘는 여기에 들어갈 거는 아이디부터 해서 쭉 해서 테이블 생성한 거에서 가져오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dbeaver에 가서 혹은 워크벤치에 가서 유저 생성한 게 있죠. 왜 안 되어 있지? 새로 고침하면 되나? 새로 고침. 이 유저 테이블 오른쪽 버튼 누르면 SQL 생성 있죠? 인서트. 얘를 눌러주면 여기 아이디부터 쭉 다 정리해주죠.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예, 여기는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인가? 오케이. 자, 정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얘네만 다 뭘로 바꾸면 돼요? 물음표로 바꾸면 되겠죠. 컨트롤 F에서 replace all 물음표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써놓고 10분 쉬었다가 마저 써보도록 하죠. 회원 등록, 회원 가입 메소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쉬었다 갈게요.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대요. 음,
보유한 식을 오늘 제가 잘 썼는데 연기한테 빨리 이미 지나갔어요.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인은 이제 조회에서 세션에 등록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가져와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유저에서 get ID. get 패스워드. get 벌스 메일 폰 하나씩 해주면 되겠다. 어드레스 레지스트 데이. 뭐야 붙여 띄어 아무렇게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DB까지 요청 되겠죠? 호출을 안 했나 우리가 아직? 메소드 호출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해주고 상품 등록이 아니지 회원 등록. 회원 등록.
못 줄이나 이거는? 너무 추워요. 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joinpro.jsp에 가서 회원 정보 등록 요청. 여기서 뭘 가져오면 돼요? 유저 레퍼지토리. 네? 위에서 액션 태그로 가져와도 되죠. 그건 선택입니다. 유저 레퍼지토리 int 리절트 유저 dao 인서트. 레지스트 데이요? 어떤 설정? 여기에 세팅을 안 했나요? 어드레스까지만 넣었네. 유저 셋 레지스트 데이인데 잠깐만. 레지스트 데이는 가입 일자인데 직접 가입 일자를 입력하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생성이 되면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요청 날렸을 때 여기서 아니야. 유저 레퍼지토리에서 레지스트 데이는 넣지 말고 자동으로 디폴트 값이 들어가게끔 하면 되겠죠. 자, 얘를 지워주고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유저 테이블을 선택해서 레지스트 데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 문자열로 되어 있으니까 애매한데 타임스탬프를 지정해서 디폴트를 now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now는 MySQL에서 현재 날짜 시간 찍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save 적용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넣어줘도 DB에서 실시간 찍겠죠? 자, save persist 이게 적용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보드 할 때 해봤었죠. 그리고 조인 프로로 다시 돌아오면 결과가 0보다 크면 회원 가입 완료 페이지로 이동. 완료 페이지는 우리가 아까 전에 complete 만약에 DB가 처리가 안 됐어. 그러면 가입 페이지 다시 보내버려요.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유효성 검사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한번 가입 요청 날려보세요. 아이디, 조은, 비밀번호 123456, 123456, 이름 김조은, 출생연도 2002년 6월 25일, 이메일 현조은 네이버닷컴 010 가입하기. 튕겨서 다시 왔네? 왜 등록이 안 됐지? 아, 컴플리트가 아닌데? 왜 그러지? 그래요? 에러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러를 봅시다. 회원 데이터가 0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회원 등록 중 에러 발생. No value specify parameter 9. 물음표를 하나 안 지웠나? 얘는 지웠잖아요. 뒤에 레지스트 데이는 지웠는데 물음표는 안 지웠죠. 개수가 맞아야겠죠? 자, 다시 한번 뒤에 물음표 하나를 지워줘야겠죠, 개수를. 조은 1, 2, 3, 4, 5, 6. 저런 거 이제 여러분들 처음 하시면 2시간 동안 찾아요. 물음표 하나 안 지웠다. 컴플리트는 지금 안 만들었죠, 아직? 그럼 404가 뜨는 게 맞아요. 그러면 join 언더바 complete.jsp에서 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되셨나요? 아직 안 됐어요? 자, 되신 분들은 요걸 만드세요. join 언더바 complete.jsp. 사실 메인으로 그냥 가면 되긴 하는데 굳이 완료 페이지로 가요? 보통은 회원가입을 요청했잖아요. 회원가입 성공했어. 그럼 로그인까지 시켜버려. 그리고 메인으로 가는 거. 그게 더 좋죠. 굳이 완료 페이지라고 하는 걸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옛날 방식이긴 해요, 살짝. 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뜨는 거 있죠? 그런 게 좀 약간 이거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쓰고 있구나. join complete. 이 컴플리트 페이지를 뒤에서 뭐 회원 정보 수정에 대한 완료 페이지, 탈퇴에 대한 완료 페이지로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이름을 뭐 유저 컴플리트라고 유저 안에 있으니까 그냥 컴플리트라고 만들게요. 조인의 개념만 있는 거로 쓰일 건 아니라서 complete.jsp라고 만들겠습니다. 네, 뭐가 안 되시나요? 자, 개별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404가 뜨는 게 맞고 DB를 조회해 보세요, 여러분. DB를 조회했을 때 데이터가 한 건 들어가 있나? 회원 가입된 데이터가. 응? 마지막에 수정한 거 응? 뭐라고? 제가 못 들었어요. 네, 맞아요. complete.jsp를 만들게요. 유저에는 없잖아요. 네, 유저 폴더에. 자, 이렇게 회원 가입했을 때 데이터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완료 페이지를 만들게요. 또 안 되신 분 있으시면 확인하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 화면이 다 없어졌어. 됐다. 아, 유저 폴더 안에다가 JSP 만들어서 complete JSP. 자, 그러면 여기서 회원 정보. 그래서 뭐 메시지를 해서 출력을 좀 해주고 있네. 메시지만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회원 가입 완료, 가입 수정 탈퇴 완료. 컨테이너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추가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메시지에 따라서 일정 파라미터 메시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보니까 이 메시지 코드를 딱 정의해서 쓰는 것 같은데 0이면 회원 가입 1, 2 이렇게 합시다. 1, 2, 3으로 회원 수정 이제 0을 로그인으로 합시다. 차라리 이걸 멘트를 깔아 놓는 게 낫지 않을까? 멘트라는 말이 이 멘트가 맞나요? 뭐라고 하는 게 좋지? 메시지 환영 텍스트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 멘트를 매핑을 해줄게요. 그냥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를 여기에서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이따가 쓰고 텍스트 찍어주고 만약에 로그인인 경우만 세션에서 아이디까지 같이 뽑아와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음, 유저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이걸 뭐라고 할까? 로그인 아이디라고 합시다. 로그인 아이디를 세션에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님 환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완료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얘는 회원과 관련해서 뭐 가입을 했을 때건 수정했을 때건 삭제했을 때건 로그인했을 때건 여기로 오도록 그때 메시지 요청 파라미터를 확인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메시지를 01134로 안 넘긴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멘트를 기본값을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기본 멘트는 요걸 해놓죠. 자, 여기까지 작성해 볼게요. 그럼 유저의 컴플리트에 가면 뭐라고 나오나? 잘못 썼나? 폼을 왜 못 가고 있지? main.jsp라고 써놨구나 폼을. 를 갖다가 유저의 complete JSP 메시지가 없을 때 지금 에러가 나오는 건가요? 0번,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널인데 널인 애랑 얘랑 비교가 되니까 나오나 보네요. 그쵸? 그러면 널 처리해주면 되겠죠? 널일 때는 그냥 빈 문자열 버튼 라지 메인원
그래서 컴플리트 화면에 메시지 없이 가면 그냥 쇼핑몰 사이트입니다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메시지랑 포함해서 1번 이렇게 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일단 회원가입 완료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버튼도 가운데로 처리해보세요. 버튼, 박스, 플렉스, justify 컨텐트 센터 가운데다가 버튼을 놓읍시다. justify 컨텐트 센터. 디플렉스가 돼야 되죠. 메인 화면 패딩도 주고 회원가입 처리한 다음에 이 페이지가 뜨도록, 그렇죠? 이 페이지가 뜨도록 한번 해볼게요. 되셨나요? 사실 위에는 이거는 또 꼭 쓸 필요는 없긴 한데 공통적으로 제가 쓰고 있으니까. 자, 됐죠? 여기서 join pro.jsp에 가서 join complete라고 아까 써놨었죠. 근데 그냥 complete라고 바꿀게요. complete. 회원가입 완료로 가야 되니까 메시지를 1번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가입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테스트. join pro.jsp 변경해주고 회원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일단 회원가입 페이지로 가는 경로가 있어야 되겠죠? 회원가입이 없네, 일단. 회원가입을 어디서 해줘야 되나? 메인 화면 여기서 버튼을 하는 게 낫네요.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띄우잖아요. 그쵸? 회원가입. 메뉴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홈 버튼이 아마 main.jsp를 가도록 해놨나봐요. 그쵸?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데 루트를 가도록 바꿀게요. 자, 회원가입 버튼을 헤더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header.jsp에 가서 홈에 레이아웃의 header.jsp에 가서 main.jsp가 아니라 그냥 루트를 가면 되겠죠. 루트가 아니라 컨텍스트 패스 리퀘스트 get context pass. 그래서 메인으로 가도록 해주고 밑에 내려가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장바구니 개수 보여주던 거 있죠. 요거 앞에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리아 커런트 페이지? 이게 또 뭐가 있나? 여기서 이제 이거 대신에 회원가입 join.jsp 아이고 뭐야 회원가입에 얘는 루트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join.jsp. 근데 이게 현재 페이지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샵에 들어있냐 유저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우리가 루트 세팅 해놨나요? 안 해놨나? 아, 이거를 계속 쓰면은 너무 힘드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써놓으세요. 리퀘스트 get 컨텍스트 패스 해서 가져온 다음에 루트를 이거 대신에 쓰는 거야. 자, 되셨나요? 폼은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사실 product.jsp 요거 프로덕트 메뉴도 루트 밑에 product.jsp 이렇게 해야 되겠죠. 루트 밑에 샵 밑에 맞나요? 그래야 절대 경로로 이제 지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서 여기 회원 가입은 루트 밑에 유저 밑에 조임.jsp 그렇죠? 장바구니는 루트 밑에 얘는 샵이죠. 샵의 카트.jsp 통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하고 홈에 가면 메인이 뜨네. 이제 메인 잡히고 회원가입 버튼이 생겼죠.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가나요? 자, 한번 큰 화면으로 볼게요. 자, 홈에서 회원가입 클릭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 아까 만들었던 거라서 다른 거 좋은 가입 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로 오죠. 회원가입 기능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씨 가운데 정렬 하고 싶으면 텍스트 센터 주면 되겠죠. 자,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컴플리트에서 멘트를 텍스트 센터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회원가입 로그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그인 페이지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내서 이미 존재하는 회원 정보랑 내가 지금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서 일치하면 세션에 유저 아이디를 등록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잘 돼요? 네. 치고 있는데. 해보세요. 정보도 한번. 되시는 분 핸들도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루트 약간 버튼으로 만들었나요? 버튼이 났나? 이 RER 커런트 페이지가 의미한 바가 있나? 자, 그럼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몇 시야? 1시죠. 자, 로그인을 하면 되죠? 로그인 페이지 만들고 로그인 처리 페이지 그다음에 로그아웃 페이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 만들어주고
요청 날리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유저에서 login.jsp. 근데 이거 회원가입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지? 뭐가 안 돼 있다고요?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요? 아, 그쵸. 유효성 검사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효성도 다 안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또 이따가 다시 하고 로그인을 한번 처리해 볼 건데, 이거 폼 그대로 가져와도 되겠죠? 조인을 복사할게요. join.jsp를 복사해서 login.jsp. 그럼 위에 상단을 날리죠? 얘를 날려도 되려나? 날려봅시다. 로그인 영역. 이렇게만 했을 때, 아, 너무 날라가네. 제목은 살려야겠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밑에 뭐 쇼핑몰입니다. 이건 다 지우고, 컬럼 라지 6, MX 오토 지우고, 요거 대신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제목만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영역만 남기면 되겠죠. 맨 위에 요거 아이디 비밀번호 이거 빼고 밑에 인풋 태그는 싹 지워보세요. 버튼은 남기고. 근데 컬럼 미들 요거보다는 컨테이너를 조금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하면 이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수정해보세요. 로그인 템플릿 예시도 있네. 그걸 가져올까요? 5.0 example 사인인. 자, 일단 요거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샘플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 이게 길죠, 지금은. 뭔가 데이터 입력하는 건 아니라서. 자, 그러면은 잠깐 부트스트랩 볼게요. 부트스트랩에서 이그젬플에 가면 여기 예시에 사인 인 있을 거예요. 얘인데 이런 식으로 쓰면 괜찮겠죠? 그러면 얘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나? 메인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로그인 영역 이거 그냥 날리고 필요한 거 우리가 바꾸면 되니까 여기다가 대략 어떻게 뜨는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 깨지네. 아,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코드도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바디도 이렇게 걸어놨구나. 짠짠짠, 짠짠짠.
이렇게 쓰긴 썼는데 이거 말고도 이 사인인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잡아놨나 봐요. 그러면 아까 그 요 형태에서 우리가 CSS로 추가할 수도 있긴 한데 맥스 위드스를 300으로 잡고 있습니다. 330?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 아이콘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아이콘 날리고 이렇게 플리즈 사인인도 일단 로그인이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얘도 제외시키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위에 하고 마진이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이거를 마진 5가 아니라 MT로 바꿀게요. MI를 MT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상단에만 마진을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메일 어드레스가 아니라 좀 필요한 거 다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코드를 보내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선 이메일로 아이디를 입력하죠. 근데 우린 그냥 텍스트 어, 아이디 아이디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패스워드 그대로 쓰면 되고 저 아이디 값이 받는 기능이 있나? 아이디는 지울 걸 말 걸 그랬나? 아, 얘랑 연결이 되는구나. 폼이랑 라벨이랑. 그러면 일단 얘는 써놓을게요. 그리고 뭐 체크박스는 remember me는 자동 로그인이거든요. 자동 로그인. 뭐 자동 로그인, 아이디 저장, 그건 요 체크랑 라벨을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동 로그인 구현을 아직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써봅시다. remember id는 아이디 저장 플렉스 체크 디폴트 얘는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안 뜨는 건가 지금? 라벨이 안 뜨네 그것 때문에 1, 1, 2. 그래도 뭔가 이 로직 때문에 겹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로그인. 자, 나머지는 뭐 그냥 쓰겠습니다. 이 정도? 저 체크박스가 뭔가 홈 체크, 홈 체크 인풋, 체크박스. 그러면 쪼개보죠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합시다. 네. 로그인 화면. 얘를 보내드릴게요. 메인을 추가해주세요. 로그인 영역 이렇게 주석해 놓은 곳에. 너무 깁니다. 텍스트가 너무 길대요. 반반씩 보내드리죠. 여기랑 여기까지. 반반 쪼개서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로그인 화면 띄우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만 해보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 비번 입력해서 네임 속성은 우리가 매핑해놨나? 인풋 네임. 인풋 네임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없네. 그렇죠. 여기다가 네임 아이디. 비밀번호에도 네임 패스워드. 얘가 있어야 날라가겠죠? 뭐 아이디 저장, 비밀번호, 아이디 저장 체크박스 이거는 뭐 나중에 해보면 되겠고 얘네들을 넘겨서 로그인 프로에다가 넘겨서 세션에 등록해주면 로그인 처리가 되겠죠. 자, 되셨죠? 화면 이렇게 만들어서 띄우면 로그인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폼에서 이제 요청 날릴 경로 지정해줘야겠죠. 액션에 우리가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로그인 pro.jsp로 메소드 포스트로 요청하면 되겠죠. 빠진 게 있나요? 로그인 pro.jsp 포스트 된 것 같아. 됐죠? 그리고 여기 로그인은 버튼의 타입이 서브밋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날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로그인 pro.jsp를 만들어서 로그인 pro.jsp를 유저에다가 JSP 파일 생성 해주고 로직에 대한 것만 쭉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받아오고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유저 레포지토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유저라고 쓰고 유저 레포지토리를 먼저 만듭시다. 유저 레포지토리 뭐 로그인이라고 할까요? 메소드를 로그인 하고 아이디랑 패스워드 넘겨서 가져왔는데 이 로그인 유저가 널이야. 그러면 로그인 실패.
로그인 성공하면 아까 전에 어디로 가면 됐었죠? 컴플리트로 가서 파라미터를 메시지를 로그인이 0번 이렇게 가면 됐었고 네, 그 전에 가기 전에 세션에 아이디 등록 이거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려고 그랬나 뭐로 하려고 그랬나 컴플리트에 뭐라고 썼죠? 컴플리트에 잠깐 보고 올게요. 로그인 아이디라고 했네.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 아이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레퍼런스에 이거 로그인 메소드만 짜주면 되죠. select from user where id and pw 하면 되겠죠. 아이디도 일치하고 패스워드도 일치하는지 셀렉트해서 날리면 되니까. 근데 걔를 가져와 봤는데 없어. 널이야. 그러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기존 회원 가입된 정보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널이 아니고 그 뒤로 넘어오면 뭐예요? 조회가 된 거죠. 그쵸?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작성해놓고 우리 식사하고 와서 요거만 짜면 돼요. 로그인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식사하고 와서 또 보겠습니다.